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팔꿈치의 가장 흔한 통증 중에 하나인 외상가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외상가염은 우리가 흔하게 테니스 엘보라고도 하고 그냥 엘보병 하면은 대부분 테니스 엘보, 외상가염을 일컫는 말인데요. 외상가염에 대해서 왜 이런 병이 생기고 또 어떻게 평소에 관리를 해야 되고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심한 경우에 이제 가끔 수술도 하기도 하는데 수술하게 되면 어떤 수술법들이 가장 좋고 효과가 좋은지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외상가염은 어떤 질환인가요? 외상가염은 힘줄의 염증이에요. 대부분 팔꿈치 바깥쪽에 생기는 힘줄의 염증인데 손목을 펴고 손가락을 펴는 근육들, 힘줄이 시작이 되는 부위가 팔꿈치 바깥쪽이거든요. 주로 팔꿈치 외측, 힘줄들에 생기는 염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로 팔꿈치 바깥쪽에 통증을 느끼고 손목을 쓸 때 그 통증은 악화가 되는데 진찰을 하게 되면 그쪽에 압통도 느끼고 그런 병이 외상가염이 되겠습니다. 그럼 외상가염은 어떤 증상이 있나요? 첫째는 물건을 들거나 손목을 젖혔을 때 주로 심해지는 팔꿈치 외측의 통증이 되겠고요. 처음에는 국소적인 통증이 오다가 통증이 점점 팔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손가락까지도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신데 가장 흔한 통증은 팔꿈치 바깥쪽에 있는 통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외상가염은 어떻게 진단하나요? 사실 진단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일단은 환자분들의 대부분 증세 자체가 전형적이기 때문에 환자분들 중에서도 상당수 되는 분들은 본인이 외상가염이 아니냐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진단이 어렵지는 않고, 사실 엑스레이상에서는 확인이 잘 안 되고요. 관절병원이나 전문병원에서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진단을 많이 하는데, 초음파를 찍게 되면은 그 힘줄 부위가 부어 있는 분도 있고, 진행이 꽤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힘줄이 파열이 된 분들도 있거든요. 또 만성적이고 아주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MR 검사도 하게 되는데, MRI보다는 직접 관절에다가 조형물질을 넣고 촬영하는 MRA 검사가 더 이제 정확한데, 지금 보시는 사진이 MRA 사진이거든요. 좌측에 보시는 원안이 정상적인 분의 외측, 신전건이 부착하는 사진이라면은 우측은 외상가염이 진행이 돼서 힘줄이 파열이 된 분의 사진인데, 이렇게 육안적으로만 보셔도 파열된 부위에 허옇게 이렇게 빈 공간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MRA 검사를 하게 되면 정확한 진단도 가능합니다. 외상가염 환자가 주의해야 할 동작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부분 외상가염이 있는 환자분들 얘기하시는 게 손목을 무리해서 쓰는 경우인데,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노트북이나 아니 컴퓨터를 이용해서 많이 사무를 하지 않습니까? 자판을 치기 위해서는 바닥에서 손목을 이렇게 젖혀지는 환경이 몇 시간 동안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업무 중에. 이런 경우에도 외상가염이 오기도 하고요. 이거 이외에도 라켓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뭐 테니스가 됐든 배드민턴이 됐든 이런 라켓 운동을 할 때 손목을 무리해서 과하게 쓴 경우에도 되고요. 골프와 같이 스윙 운동을 할 때 이때도 손목을 과하게 무리해서 쓴 경우에도 이런 외상가염은 올 수가 있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만약에 물건을 들게 된다면은 손등이 하늘을 향하는 것보다는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해서 물건을 들게 되면 아무래도 신전건 쪽에 무리가 좀 덜 갈 수가 있고요. 또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손목을 그냥 바닥에 놓고 쓰는 것보다는 손목 받침대를 이용해서 손목 젖힘이 좀 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상생활을 할 때도 신전건을 쓰는 경우에 예를 들면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문을 여는 경우에도 손을 바깥쪽으로 쓰는 경우보다는 바깥쪽 손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당기는 그런 동작을 이용해서 손목의 바깥쪽에 무리를 덜 가게 할 수도 있고, 팔꿈치 외측에서 시작이 되는 신전건에도 무리를 덜 가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외상가염의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일반적인 치료는 약물 치료인데 사실 먹는 약물 가지고는 외상가염을 치료하기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초기에 염증이 있을 때 염증을 가라앉힐 수 있게 증식 치료 같은 걸 보통 권해서 하고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국소적으로 연고를 바르고 냉찜질을 하거나 아니 팥을 이용해서 쓸 수도 있고,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충격파를 이용하는데, 체충격파도 하나는 방사형 타입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집중형 타입이 있는데, 영어로 그 방사형 타입은 레디알 타입이라고 하고 집중형 타입은 포커스 타입이라고 하는데, 포커스 타입이 좀 더 효과가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손목 보호대를 착용할 수가 있는데,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손목 보호대가 있거든요. 이런 손목 보호대는 어떤 분들한테 도움이 되냐면은 업무와 관련돼서 손목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손목을 쓰는 라켓이나 스윙 운동을 주로 할 때 이런 손목 보호대를 이용하면은 예방도 되고 통증이 있을 때 통증 감소도 되는 효과도 될 것 같습니다. 외상가염 환자가 평소에 할 수 있는 운동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부분 외상가염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게 되면은 갑자기 손목을 사용해서 그렇다거나 라켓 운동을 했다든지 실내 골프장에 갔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그런 분들이 충분한 스트레칭 운동이 안 되고 바로 운동이 들어가서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운동 전에 손목을 손바닥 쪽으로 꺾는 이런 스트레칭 운동을 충분히 한 후에 운동을 시작을 하면은 어느 정도 예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평소 같은 경우에 스트레칭 운동이 충분히 됐다면은 그 운동을 하기 전에 사전에 가벼운 아령 같은 걸 이용해서 근력 운동을 좀 미리 해 놓으신다면은 라켓 운동이나 골프와 같은 그런 운동의 기능도 좀 좋아지겠지만 외상가염과 같은 이런 질병도 예방할 수가 있으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만약에 근력 운동을 한다면 무거운 것보다는 가벼운 아령을 운동 시간을 좀 길게 해서 해야 근력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디사랑병원에서 시행하는 외상가염 수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외상가염의 주 원인이 되는 병변 부위는 손목을 신전하는 심줄 중에 장건이 있고 단건이 있거든요. 주로 단건이 주 병변 부위라고 하고, 약자는 ECR B가 되겠습니다. ECRB 심줄은 주로 관절 내측에 있게 되기 때문에 수술하는 경우에는 절개를 하는 것보다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하는 게 좋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절개를 이용하게 되면은 병변 부위가 아닌 장건까지 절개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외상가염인 경우에는 수술을 내시경을 이용해서 염증이 있는 부분만 다듬어내고 제거해주는 그런 수술을 하고 있고, 또 수술이 끝나고 나면은 심줄이 재생이 될 수 있게 요즘엔 콜라겐을 이용한 주사 치료를 병행을 하는데, 이런 주사 치료를 이용하는 경우에 심줄이 재생이 되는 경우도 저희가 경험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염증이 심하고 심줄이 부분적인 파열이 있어서 수술하는 분들한테는 콜라겐 주사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해서 심줄의 통증도 회복이 되고 기능도 회복을 시켜주는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팔꿈치에 생기는 외상가염은 아마 제 생각에는 누구나 평생 한 번 이상은 겪는 흔한 질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외상가염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고 초기에는 치료도 가능한 병인데, 관리가 잘 안 되거나 초기에 치료가 잘 안 돼서 수술까지 가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수술까지 가는 분들 중에서는 무리해서 주사 치료를 하는 경우인데, 그 주사 치료가 대부분 스테로이드 주사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만약에 심하지 않다면은 주사 치료보다는 그 약물이나 증치료 같은 걸 이용해서 염증을 가라앉힌 치료를 주로 하시고, 만약에 운동을 좀 하시거나 일을 꾸준히 해야 된다면은 스트레칭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통해서 예방도 하신다면은 수술까지 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유념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